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 스쿨 우프 선생이에요. 자, 중학교 2학년 과학 물질의 특성 8번째 강의. 용해도 차를 이용하여 분리하기. 자, 용해도는 쉬운 예로 녹아있는 정도. 그러니까 잘 녹으면 많은 양이 녹는 거고, 그렇죠? 잘 못 녹으면은 아주 적은 양이 녹는 거겠죠? 그래서 용해도란 말 저번에 앞에서 옛날에 한 거 저기 이슬점 할 때 했는데 100g의 물 속에 100g의 물 속에 몇 g이 녹아 있을까? 만약에 5g이 녹아 있다. 그럼 용해도 5가 됩니다. 그랬죠? 항상 100g의 물에 녹아 있는 그 양을 용해도라 그래. 그럼 용해도 5면 5g밖에 못 녹아 있지만 용해도 10g은 10g이 녹아 있다 그런 뜻이야. 근데 어쨌든 녹는 거. 자, 그러면 이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한 방법이 이제 거르는 거 있어요. 거르는 거. 여기다 그냥 한번 써볼게. 거름. 이 거르는 게 쉬운 예로 걸리는 거야. 걸림. 우리가 저기 있지 어떤 애가 지금 이렇게 틈이 이렇게 탁 있는데 이제 개구멍이라 그러자 이제 철망인데 자 여기로 애들이 쏙쏙 다 기어서 빠져나가는 거야 이제. 그런데 등치 굉장히 큰 애는 여기 어떻게 돼? 걸려서 못 가지, 그지? 이 걸리는 거. 이걸 걸음. 방법 걸음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추출이 있어요. 추출. 응? 추출은 여기 있는 걸 뭔가 뽑아내는 거야. 이걸 그냥 이게 뽑기 그러면 되는. 내가 볼 때는 뽑기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지? 어? 그래서 뜨거운 물 속에 뭐 커피 같은 거 놔두면 우러나잖아, 우리 우러남. 아 이거 뽑기도 좋고 우러남 좋겠다, 우러남. 응? 추출 그러지 말고 우러남. 이게 더 우리 느낌이 확 오는데 추출. 뽑을 출자에다가 나올 출자니까. 자, 근데 거름이나 추출 이런 게 전부 다 용해도 때문에 생긴 거야. 용해도. 물에 잘 우러나는 것도 물에 녹는 거 아니야. 녹는 차이 때문에 어떤 성분은 나오고 어떤 성분은 안 나오고 그럽니다. 거르는 것도 있지. 물에 녹아버리면은 등치 큰 놈이 싹 사이즈가 작아져서 녹아서 잘 통과해 가거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아주 이제 까놓고 얘는, 다시 녹았다가 결정은 이따 덩어리가 지는 건데 재결정이죠. 한번 녹은 거를 다시 이제 막 물을 끓이거나 아니면은 용해도 차이 때문에 밑바닥에 석출. 용해도 그럼 무조건 석출이란 컨셉이 나오죠. 석출. 그러니까 여기 얘가 용해도가 만약에 30이라 그래봐. 그러니까 어떤 물질은 용해도 30이야. 즉, 물 100g에 30만 녹을 수 있어. 그래서 얘를 5를 집어넣으면 녹아있어. 눈에 안 보이죠? 10을 넣어도 녹아있어. 눈에 안 보이지? 20을 넣어도 눈에 녹아있어. 그러니까, 물에 녹아있어. 발음이 이렇게 안 되냐. 그래서 눈에 안 보여. 자, 30까지는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용해도라는 건요, 최대 용량을 얘기하는 거야. 최대치, 최대 용량. 그래서 이 물 100g 속에 최고 30g까지 이 물질이 녹을 수 있어. 근데 얘를 40g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최고 30은 녹았지만 30은 녹아서 눈에 안 보여. 근데 여기에 10은 못 녹지, 그지? 10은 못 녹고 눈에 딱 보인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석출이란 말 써. 그냥 눈에 띈. 아니면은 쫓겨남? 뭐랄까? 덩어리짐? 덩어리짐. 순수한 우리 한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석출. 어렵게 쓰는 거야. 석출은 쫓겨서 나와갖고 덩어리진 거. 그래서 이 덩어리진 걸 우리가 결정이라 하죠. 결정. 결은 맺혔다. 정은 어떤 정확하게인가? 뭐 하여튼 뭐 확실하게 덩어리진 거. 덩어리. 자, 덩어리짐이죠. 재결정은 덩어리지는 거야. 덩어리지는 게 석출이고 우리 이게 눈에 보이는 거야. 왜 그러냐? 용해도를 넘어가면은. 자, 그래갖고 포화 상태라 그러면 꽉 찬 상태거든. 그 이상으로 계속 집어넣게 되면 덩어리가 맺혀지는데 소금 같은 거는 이미 만들어진 건데 그거 다시 재결정하는 거는 왜 또 한 번 할까? 재결정, 순수하게 순수한 걸 얻기 위해서 한 번 더 하는 거야. 어쨌든 이 결정 또는 재결정 이 방법 이것도 용해도 차이예요. 물에 녹는 어디까지 녹아 있을까? 그걸 이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분별 결정이 있죠. 분별 결정. 자, 요것도 결정 만드는 건 맞는데 두 물질의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이것도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 그려갖고 요거 분별 결정을 이제 애들이 어려워하죠. 자, 그러면 거르는 거
걸려요. 딱 걸리는 거 못 가게. 추출, 재결정, 분비결정 이런 건 다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건데요. 자, 그럼 한번 보자. 자, 걸음부터 보자. 걸음. 액체와 액체에 녹지 않는 고체 혼합물. 자, 액체가 있고요. 액체에 녹지 않는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데 사용한다. 자, 액체는 아무리 작은 구멍이라도 액체는 통과하겠죠? 그죠? 물론 액체까지 통과 못하는 완벽한 작은 구멍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다 액체가 통과합니다. 그런데 고체는 어떻게 돼? 덩어리가 크니까 걸리는 거지. 덩어리가 크면은 이 구멍보다 덩어리가 크면 걸려서 못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놨어. 그래서 물에 녹지 못한 것들, 이 녹지는 이제 물에 녹지 못한 거죠. 물에 녹지 못한 것들은 구멍을 통과하지 못하고 걸린다. 이 물에 녹지 못한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덩어리가 되겠죠. 덩어리들. 그죠? 물에 녹아버리면 완벽하게 걔가 분자 사이즈로 가니까 덩어리를 느낄 수가 없는데 얘는 덩어리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걸 걸르게 만드는 거. 이 종이를 뭐라 그래? 걸음종이라 그러죠. 걸름. 슈네로 걸른다. 이 걸음하는 종이다. 걸르는 종이죠. 걸러는 걸러. 그래서 우리 걸러진다 그러잖아. 걸러진 거, 나눠진 거,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걸렸다 생각하면 돼. 걸렸다. 아, 걸렸다. 아, 담배 피다 누구한테 걸렸다. 이런 걸렸다가 아니고 구멍을 통과하다가 딱 옷에 걸린 거야, 그냥. 또는 못에 딱 걸렸지. 아, 걸렸다. 이 못 통과해. 걸리면 못 통과하죠. 응? 그리고 우리가 담배 피다 걸렸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뜻이죠. 야, 너 일로 와. 그냥 싹 가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보고 너 일로 와. 걸린 거죠. 그죠? 왜? 못 통과하니까. 그게 다 같은 뜻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언어가 파생된 거죠. 그래서 걸음종이 그러면 만사하면 걸음종이 그러면 종이는 페이퍼인 줄 아는데 종이라고. 걸음은 밭에다 막 뿌리는 거 퇴비 같은 거 있지. 그지? 뭐 걸음 쓰는 그런 건 줄 알아. 그래갖고 자꾸 냄새 나는 그런 종이 같은 필이 그게 아니고요. 걸러주는 종이. 그러니까 걸렸다. 걸림종이. 내가 볼 땐 걸림종이도 좋아. 걸림종이. 걸음종이는 좀 걸어가는 거 같고 걸림종이. 자, 걸림종인데 이 종이가 아주 그냥 끝내주는 거죠. 아주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들이야. 굉장히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 굉장히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큰 구멍이 뚫려 있으면 웬만한 건 다 지나가죠.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요만한 사이즈는 지나가 얘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큰 사이즈 이런 것들은 걸려버리죠. 못 지나가고 걸려버리죠. 그죠? 그래서 아주 미세한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굉장한 이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야, 이게. 자, 그래서 이 소금하고 모래가 혼합이 돼 있다 생각하면, 자, 소금은 물에 녹습니다. 녹음. 그래서 물을 딱 부으면 소금은 녹아. 소금이 덩어리가 이렇게 됐지만 물에 들어간 순간 얘는 아주 작게 녹아버렸죠. 그렇지만 모래는 요만한 모래인데 얘는 물에 가도 안 녹고 그대로 있죠. 모래가 물에 녹으면 쪽팔리잖아. 그지? 자기 모래인데, 나름대로 돌덩어리인데, 있다고. 그러니까 걸음종이 딱 하게 되면 구멍이 요따만하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모래는 걸리죠? 모래는. 넌 걸렸어. 넌 딱 걸렸다. 딱 걸렸어. 못 지나가는 거죠? 일로 와, 일로 하는 딱 걸렸어. 넌 갈 수 없어. 이게 잡힌 거죠? 그렇지만 얘는 통과해서 지나가겠죠. 그죠? 덩어리가 컸지만, 소금은 덩어리가 컸지만 물에 녹으니까. 그래서 얘는 녹는다. 자, 용해도죠. 그죠? 자, 용해도 차이 때문에. 얘는 못 녹았죠. 돌멩이 못 녹았어. 그래서 용해도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얘는 못 녹았잖아, 모래는. 그래서 용해도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걸음종이로 걸으면 모래만 남고 소금은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걸음이란 현상이 왜 용해도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 얘기는 이런 식으로 소금이 물에 녹고, 모래는 못 녹고, 이런 차이 때문에 용해도 차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걸음은 그렇게 이제 끝을 내고요. 걸음은 작은 구멍을 통과한다, 못 통과한다. 그 작은 구멍이 있는 종이가 걸음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이번에는 추출. 자, 추는 뽑아낸다, 출은 나온다 이런 뜻이죠. 추자가 이렇게 쓰든가 이거. 이거도 한참 여러분 찾아보도록 하세요. 뽑는다. 추는 나와서 뽑아 나온 거야. 특정 성분인데 성분은 특정 성분만 녹아 나온다. 자, 원두커피. 나는 커피를 잘 안 먹어요. 막 커피만 먹으면 또 막 잠이 안 오니까, 그리고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근데 원두커피 이거 정말 맛있다 그러더라고.
물론 향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커피도 안 마시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 특히 아줌마들은 커피 안 마신 사람이 없어. 남자도 물론 그렇지만 여자가 특히 더. 그래서 이 귀여운 음식, 그죠? 좋은 거 이런 것들은 여자들이 훨씬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들이 세상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남자보다는. 세상 사는 요령을 아는 거야, 여자들은. 남자들은 쓸데없는 거 고집 피워, 그지? 그래갖고 누가 턱걸이, 어떤 애가 13개, 20개 했다 그러면 그거 이겨보려고 지금 30개 하고 막 힘 자랑하는데 여자들은 절대로 그런 거 안 합니다, 그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한테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거는. 근데 남자들은 막 하는 거야. 근데 보면 또 그거 하면서 운동되니까 또 이익 돌아오는 건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하고는 세상을 보는 눈이 좀 틀려. 생각하는 사고방식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걸 인정을 해주면 싸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자를 남자처럼, 남자를 여자처럼 똑같이 행동하라 그러면 그건 골치 아픈 거죠. 그죠? 생김새가 틀리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 틀림을 서로 다른 거를 인정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원두커피에 물을 넣었더니 어떤 성분이 녹아나와. 그 커피 성분이. 그래갖고 우러나와서 끝내주죠. 그죠? 그래서 난 또 쑥차를 많이 마시는데, 쑥차. 내 잇몸에서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가 니네 아빠보다, 지금 강의 듣고 있는 여러분 아빠보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이제 좀 있으면 환갑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60이 눈앞이라도. 그러면 한 50대 중반 넘어가면 있지. 잇몸이 헐기 시작하면서 막 피도 나고 있지. 이가 안 좋아져. 이제 이빨 빠지면서 결국은 뭐가 돼?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거지. 결국은 그러면서 틀니를 해내야 되는. 이게 인생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이빨을 최대한 그래도 많이 어떻게 견뎌보자. 그 찾다 보니까 뭐 인사돌이고 뭐 약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더라고요. 안 돼. 그래서 쑥차를 한번 마셔봤더니 잇몸에 나는 피가 딱 그쳐버리는 거야. 그 이후로는 쑥차를 계속 물처럼 그냥 음료수처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쑥, 말린 쑥을 뜨거운 물 부으면 우러나잖아. 바로 이거 추출되는 거. 쑥의 성분에서 뭔가 추출이 된 거죠. 그래서 6년 된 인삼을 6년근이라 그러죠. 그 6년 된 쑥 있잖아요. 6년 동안 말린 쑥은 만병통치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쑥을 말리고 있는 게 지금 1년 넘고 6년 아직도 안 됐는데 앞으로 5년 더 말려가지고 진짜 만병통치인지 어쩐지 한번 보려고 내가 지금 그 쑥은 특별히 내가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6년 동안. 그래서 흔히 지천에 깔린 게 쑥이니까 그 쑥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쑥물 우러 먹으면 끝내주는 거예요. 이 쑥은 당군 거기 이 얘기에도 나오죠, 그죠? 곰, 웅녀하고 호랑이 거기도 그래요. 아주 오래된 이 영약입니다, 진짜 신비한 약. 진시황이 구해오라는 불로초가 바로 이 쑥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쑥은 진짜 끝내주는 거예요. 너무 흔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만 그래서 특정 성분이 섞여 나온 거 추출. 자, 이거 우러남. 자, 순수한 말로 우러나는 거 추출. 이것도 녹는 거 아니야? 녹는 거. 용해도죠, 용해도. 물에 녹는 거, 용해도. 어떤 성분은 또 잘 안 나온다고, 잘 안 녹으니까. 용해도 차이 때문에 성분을 나눈다 이거죠. 용매는 이제 주로 물을 이용합니다. 물을 주로 끓이는데. 그래서 한약재는 이제 여러 가지 쑥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들도 있죠. 이걸 물에 넣고 오랫동안 끓여서 이제 헝겊으로 이제 둘러싸갖고 헝겊으로 이렇게 짜내죠. 그죠? 이게 이제 일종의 거름종이 같은 역할을 하죠. 거름종이. 옛날엔 거름종이가 없으니까 헝겊 썼는데 헝겊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렇게 씨줄 날줄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구멍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한약재들은 통과 못하고 우러나온 성분들은 통과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 다리는 거 봤죠? 본 적 있죠? 영화에도 나오고 못 본 사람들은 그거 보면 나중에 이제 허연 거를 이렇게 막대기 양쪽 꽂아갖고 돌려갖고 짜내잖아. 그죠? 그 약 기운을 완벽하게 이제 밑에 다 빠져나온 건 당연한 거고 덜 빠져나온 건 짠단 말이야. 그죠? 응? 그래서 저 항아리 있잖아. 김치 항아리. 이게 숨 쉬는 항아리라는데 사실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만든 항아리 보면요. 아주 작지만 구멍이 뚫려 있어. 응? 이게 진짜 끝내주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공기가 들어가. 자, 공기는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김치 항아리, 된장 항아리 했을 때 이 속에 있는 된장 성분이 이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나죠. 그거는 못 나가. 그러니까 된장이나 김치나 이런 양념 이런 얘들 크기보다는 작아. 그렇지만 공기 크기보다는 큰 거야. 그래서 공기는 들어가고 안에 있는 성분은 나오지 못해. 그러니까 이거 숨 쉬는 항아리라 그러죠. 숨 쉰다. 그래서 공기가 계속 신선하게 들락날락 해주니까 여기서 발효가 아주 끝내주게 잘 되는 거야, 발효가. 그래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만든 이 항아리 있지. 이게 아주 신비한 거야. 요새 이제 최첨단 기술로 이제 이런 게 있죠. 그죠? 옷을 만들었는데, 자, 옷이야. 이 속이 우리 사람의 살이고 이 옷이 있다 그래봐. 여기 공기라 그래봐. 그죠? 그럼 우리
몸에서 땀이 날 거 아니야. 그럼 땀이 있으면은 이 땀은 어떻게 돼? 그렇죠. 빠져나가는 거야. 자, 땀은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그런데 바깥에 이제 비가 왔고 빗방울은 이 구멍을 통과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 옷을 입으면은 몸에서 나온 땀이 있잖아요. 땀방울은 밖으로 나가. 그런데 빗방울은 들어오지 못해. 그러니까 방수는 되는데 땀이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보통 비닐 같은 거 막 그냥 그거로 옷을 막 땀 뺀다고 하면 땀도 못 나가니까 온몸이 축축하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거는 땀은 나가면서 공기는 못 들어와. 물방울은 못 들어와. 그러니까 이 옷에 구멍 난 그 사이즈가, 그죠? 중간의 사이즈가, 자, 땀방울보단 커야 되고, 빗방울보단 작아야 되죠. 빗방울, 땀방울. 그러니까 그 사이로 이 구멍 크기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천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하이테크 테크놀로지의 최첨단입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 흙을 반죽해가지고 항아리를 만들 때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 맞춰서 딱 만든 거야. 그래서 옛날 만든 항아리로 뭐 된장이나 김치 같은 거 하면 숙성이 잘 되고 맛이 좋은데 이제 그냥 플라스틱 같은 거로 그냥 구멍 없이 만든 거는 잘못하면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려. 어? 그러니까 이게 숨쉬는 항아리다. 이게 바로 거름종이 원리죠. 그렇죠? 구멍으로 걸리냐 안 걸리냐 그 차이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식초에서 아세트산을 추출할 때는요, 물 대신에 에테르를 용매를 씁니다. 에테르를 식초에 넣으면 아세트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콩에서 지방을 추출할 때는 헥세인이라는 용매를 씁니다. 그래서 헥세인은, 콩에 헥세인을 이렇게, 부으면은 콩에서 지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외워, 그냥. 에테르, 식초, 아세트 추출할 때는 에테르, 콩에서 지방 추출하는 헥세인. 그냥 외워버리고 시험 나오면 답 쓰고 모르면 그냥 안 나오면 땡 그거로 일생 동안 기억 안 해도 되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네, 추출. 자, 여기서 추출은 결국 뭐다? 그렇죠. 바로 용해도 차이다. 자, 이번에 재결정 한번 재결정. 재결정은 다시 결정은 덩어리가 됐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불순물이 섞인 고체를 용매, 주로 이제 물 같은 데겠죠. 그죠? 녹였다가, 자, 녹이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액체 상태가 되죠. 자, 그랬다가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결국 결정이 만들어지죠. 이 포화 상태 이하로 내려가면은 결국 밑에, 그지? 지금 여기 이렇게. 자, 이 소금물이다. 소금물. 자, 이 소금물이 이제 햇빛에 막 가열했더니 뭐 그냥 한 50도쯤 됐다 그러자. 그러니까 이 소금이 완전히 녹아있어. 근데 이거를 냉각시키는 거야, 냉각. 자, 식히게 되면요. 온도가 떨어지면 용해도가 줄어들어. 이게 이제 20도 정도로 떨어졌다 그러면 용해도가 줄어들거든. 그러니까 소금의 용해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밑에 소금들이 더 이제 온도를 낮추게 되면 소금들이 밑바닥에 이렇게 이제 소금들이 생기게 되겠죠. 석출이 일어나는 거야, 소금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순수한 거야. 불순물들이 섞여 있던 그 소금에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순수한이라고 쓰자. 순수한 소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 요거 재결정입니다. 또는 여기 있는, 그죠? 액체를 끓여가지고 50도인데 여기서 막 부글부글 막 끓여 그냥. 끓여가지고 물을 싹 다 날려버려. 그러면 용매를 증발시켜서 또 순수한 고체 성질 결정을 얻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소금물을 막 끓이게 되면 물 다 날아가면 밑에 이제 소금만 남겠죠. 그럼 요것도 순수한 소금이 되겠죠. 순수한 소금.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걸 재결정이라고 그러는데, 물질의 일부가 용액 중에 녹아 있으므로 원하는 물질의 100%는 얻을 수 없다. 자, 이건데, 이 소금이, 여기 지금 순수한 소금이 만들어져도 이 속에도 아직도 소금이 있거든. 여기도 소금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있는 소금 100%다 뽑아내지 못한다. 재결정은 100%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 시험에 나올까봐 내가 이제 써준 거야. 시험에 이제 그렇게 내잖아. 선생님들이 치사하게, 그지? 응? 재결정 작용을 하면 물질의 100%를 이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러면서 100% 얻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천일염은 그 햇빛에 그냥 만든 소금이야. 그래서 바닷가 가게 되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모양이 돼가지고 여기 바닷물을 그죠? 놓쳐. 그리고 그냥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거야.
그럼 나중에 물이 다 증발하면 바다에 뭐 허연 것들이 생깁니다. 소금이. 그럼 이걸 막 큰 대걸레 자루 같은 거, 그 대걸레는 아니지만 그런 거 밀잖아. 그지? 밀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제 소금들이 가운데 모아놓으면 소금 산처럼 이렇게 모이죠. 그죠? 이게 소금. 그죠? 이게 바로 뭐다? 천일염이다. 천일염. 이 천은 하늘이란 뜻이고요. 일은 이거, 그죠? 천일. 그러니까 하늘의 햇빛이라는 거죠. 염은 소금이죠. 하늘의 햇빛이 만든 소금이다. 그겁니다. 소금은 음식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을 맞추니까 옛날부터 소금은 아주 귀하게 쳤어요. 역사 시간에 여러분 배웠겠지만 소금은 옛날에 화폐, 돈으로도 쳤고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합니다. 아무나 못하게 하는 소금 사업은 아무나 못한다. 염전 가지고 있는 건 아주 그냥 끝내준 거. 이거 염전이라 하지, 염전. 소금, 저는 밭이지, 소금밭이죠. 그죠? 염전. 염자는 이게 좀 복잡하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러분이 찾아봐요. 자, 천일염으로 만들었는데 이 소금에는 순수하진 못해. 색깔도 거무스죽죽하고 뭐가 막 섞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정제한다. 정제는 이제 깨끗하게 만드는 거야. 그죠? 바르게 깨끗하게 제조하는 정제된 소금. 자, 그래서 이제 정제 소금이죠. 천일염에서 이제 만든 순수한 소금. 자, 그 만든 방법인데 염화나트륨을 포화시킨 후 물을 증발시키면 순수한 염화나트륨 결정이 만들어요. 염화나트륨은 소금입니다. 순수한 결정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 천일염을 이제 물에다 막 넣어가지고 많이 넣어요. 그냥 더 이상 안 녹을 정도까지 넣고 이제 막 해갖고 몇 번 씻어내죠. 그죠? 그래도 찌꺼기들이 있으니까 씻어낸 다음에 그걸 막 끓여버리니까 펄펄 끓여버리면 그 다음에 다 물이 날아가고 찌꺼기에 거기에 밑바닥에 순수한 소금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질산칼륨이 있거든. 자, 질산칼륨은 어떻게 만드냐? 높은 온도에서 완전히 녹인 후. 이제 온도를 확 물에 넣고 펄펄 끓여주면은 용해도, 그죠? 커지니까 완전히 녹아버리거든. 그런 다음에 냉각시켜, 다시. 시키면은 결정이 석출되지. 용해도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다시 결정이 석출되는 거야. 용해도는 더 이상 녹을 수 없는 최고 양인데, 이제 용해도가 작아지게 되면 자기가 더 이상 녹은 상태로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쫓겨난다. 그 얘기야. 그 용해도 언더스탠드가 잘 안 되는 애들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자, 봐봐. 이 속에 이제 간단하게 만들자. 10개가 있어. 10개. 자, 이건 다 물이고, 요거는 이제 A라는 어떤 물질이라는 거지. 이는 완전 녹아있어. 눈에 안 보인다. A가 뭐 소금도 좋고, 설탕도 좋고. 자, 용해도 10이라 합시다. 용해도 10.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지금 녹아있어. 눈에 안 보여. 자, 온도가 떨어졌어. 냉각. 자, 냉각이란 말은 알죠? 온도 낮췄다. 그래서 식은 거죠. 자, 용해도가 8이 된 거야. 자, 여기 중요한 건 온도가 떨어지면 용해도도 같이 떨어집니다. 자, 용해도는 대부분 온도와 비례. 온도 떨어지면 용해도 줄어들고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도 커지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는 녹고 나머지 둘은 못 녹아요. 얘들은 못 녹아, 얘들은. 왜 못 녹느냐? 용해도가 8이기 때문에 최대 8개만 녹을 수 있는 거야. 8개만 녹을 수 있어. 그럼 나머지들은 쫓겨나겠죠, 얘들은. 그리고 얘 둘은 우리 눈에 보이게 돼. 눈에 보임. 보임이라고 쓰자. 보임. 이걸 이제 한자로는 석출. 또 이렇게 만들어진 덩어리를 결정, 그래. 결정. 덩어리지, 덩어리. 그래서 밑바닥에 얘들은 가라앉는 거야. 그냥 가라앉는 걸 보이는 거야. 자, 용해도가 감소하니까 결국 석출이 일어나죠.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 밑바닥에 생긴대도 뭐가. 그래갖고 아주 높은 온도의 소금물에서는 소금이 안 보이는데 그 소금물을 계속 온도를 낮추잖아? 그럼 몇 도쯤 낮추니까 그 밑에 밑바닥 허옇게 소금이 보이기 시작해. 그때부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보통 창문에 물기가 묻어도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어떻게 돼? 밖에 기온이 낮아지니까 갑자기 허옇게 창문에 서리가 끼기 시작하죠. 물이 생긴 거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냉각시키면 결정이 석출된다. 그래서 불순물은 용액 중에 남아있으므로 거름 장치로 거르면 순수한 질산칼륨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결정이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용액 속에는 그 성분이 녹아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거름 종이로 걸러줍니다. 걸름. 그렇게 하면 여기서 또 얻어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정이 100% 결정이 만들어지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시험 문제 100% 결정이 됐을 경우 이렇게 이제 단서를 주고 이제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실제 100% 결정을 만들어내기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 속에는 쬐끔은 코딱지만큼은 아직도 녹아 있어. 그래서 이 속에 용액 속에 녹아 있는 건 거름종이로 거르고 그다음에 이제 포화 상태보다 밑으로 떨어진 거 용해도 그죠? 포화 상태 꽉 찬 상태보다 그죠? 밑으로 떨어지면 뭐게 되면 얘들이 이제 과포화 상태라 자꾸 바깥으로 쫓겨 나왔죠. 그 요놈들 요거는 석출로 눈에 보이게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꽉 찬 상태를 포화 상태라 그래. 이것도 또 얘기해 줘야 되겠다. 자, 포화 상태. 포화 상태는 꽉 찼어. 그래갖고 용해도를 다 써먹은 거야. 용해도를 그죠? 다 채운 거야. 그러니까 점원이 10명이다 그러는데 10명 다 채운 상태. 이게 포화 상태야. 내가 술을 10잔까지 먹을 수 있어. 내 주량이 10잔 다 먹은 게 포화 상태야. 거기서 이제 한 잔이라도 더 먹으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석출하게 돼 있죠. 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재결정도 용해도. 자, 근데 여기 이제 분별 결정이 나오는데요. 요거 시간이 좀 가지만 거 맞아 하자. 자, 이거 분별은 또 나누어지는 결정이야.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 용해도가 큰 물질, 작은 물질 이제 이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있는 거야. 근데 용해도가 큰 물질과 작은 물질은 온도 조절을 잘하면 서로 분리를 시킬 수 있어. 그게 바로 분별 결정입니다. 이것도 결국 뭐야?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거야. 용해도 차이. 자, 그럼 보세요. 자, 온도를 팍 낮추면 용해도가 작은 물질은 더 이상 녹아있지 못하고 석출되어 나온다. 이거 앞에 좀 설명했잖아. 온도가 떨어지면 용해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있지. 석출은 녹지 못하여 덩어리가 눈에 보이게 된 걸 석출이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일부가 용액 중에 녹아있으므로 항상 녹아있어. 그래서 원하는 물질의 100%는 얻을 수 없어. 그 100% 다 뽑아낼 수는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분별 결정의 대표적인 예로서 이제 염화나트륨, 즉 소금이죠. 소금하고 자, 붕산 이 두 개의 분별 결정 한번 봅시다. 자, 먼저 그림을 한번 봐봐. 자, 온도에 따라서 붕산의 이게 바로 뭐냐? 붕산의 용해도야. 붕산의 용해도. 그러니까 20도에는 한 5 정도 붕산이 녹을 수 있고 80도에는 그보다 좀 더 많이 녹을 수 있어. 80도 물에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붕산이 많이 녹을 수 있고. 자, 염화나트륨은요. 한 36 정도 20도에서 녹을 수 있고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니까 80도에서 붕산이 이만큼 녹을 수 있고 소금은 이만큼 녹을 수 있는 거야. 물에 녹을 때 20도 되면 붕산은 요만큼밖에 못 녹고 소금은 그래 상당히 많이 녹네. 그래도 36에 가까울 정도로. 자, 그럼 문제가 이거야. 이제 80도짜리 염화나트륨과 붕산 혼합물 140g이 있다. 여기는 이제 혼합물이니까 여기도 물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물, 혼합물, 용액 이런 말을 이제 써줘야 되는데, 자, 그 속에 이 140g 혼합물 속에 염화나트륨과 붕산이 각각 20g씩 녹아 있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 봐봐. 자, 이 속에 얘가 20g이 들어있고 얘도 20g이 들어있는 거야. 20g. 그 다음에 물이 뭐야? 100g인 거야. 100g. 자, 얘는 지금 누구야? 이거 염화나트륨. 즉 소금이죠. 요 놈은 붕산. 이렇게 지금 녹아 있어. 지금 온도 몇 도짜리지? 80도짜리야.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봐봐요. 80도에서 붕산은 지금 한 20도, 한 20, 한 이 정도쯤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녹아 있고, 얘도 20보다 훨씬 크니까, 용해도가 이만큼까지 녹을 수 있으니까 완전히 다 녹아 있어, 얘들은 지금. 다 녹아 있어. 그래갖고, 눈에 안 보인다, 얘들은. 현재 눈에 안 보여. 즉, 석출은 안 됐다, 이거. 눈에 안 보임. 왜? 완전히, 퍼펙트, 완전히 녹아 있으니까. 물에 완전히 녹아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인다, 지금. 자, 그래서 이 120, 20 해서 전부 140g이야. 여기 봐. 물 100g, 염화나트륨 20, 붕산 20 해서 전부 140g이야. 자, 요거는 그래프고요. 자, 근데 문제가 이거야, 이거 봐. 이 혼합물을 20도로 냉각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여기 봐. 온도가 20도로 뚝 떨어졌어. 그럼 여기 잘 알아도, 자, 염화나트륨은 얼마? 5만 녹을 수 있어, 5. 용해도가 5가 됐기 때문에 5만 녹을 수 있어. 예. 염화나트륨은 얼마? 이게 대충 36 해주자, 그냥. 36이야.
소금은 36까지 녹을 수 있고 얘는 500개 못 녹아. 자, 근데 소금이 현재 얼마 있었다? 20 있었다 그랬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 녹아 있어. 다 녹음. 36까지 녹을 수 있는데 20 녹아 있으니까 완전히 다 녹아 있어. 아직도 16명이나 더 들어갈 수가 있어. 다 녹아 있어.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얘 어떻게 돼? 얘 20개 있었는데 정원이 5명이야. 15명은 쫓겨나야죠. 잠깐 물 한 잔 마시자. 그 11명은, 15명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야. 아까 했잖아. 20g 있었다 그랬잖아. 그런데 얘는 정원이 5명밖에 안 돼. 5명만 녹을 수 있는 거야, 물에. 20도일 때는. 그 15명이 쫓겨났죠. 자, 그럼 이제 그 얘기야, 여기가. 자, 봐봐. 붕산은 5g만 녹아있다. 왜? 20도에서 용해도가 5니까. 방금 했죠. 그럼 나머지 15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나머지 15g의 붕산은 녹지 못하고 결정이 돼서 나온다. 석출. 그런데 같은 20도에서도 염화나트륨 20g은 그대로 다 녹아있어. 왜? 20도 아까 36이었죠. 용해도가 36. 36까지 녹을 수 있는데 현재 20명밖에 없으니까 널널하죠. 아직도 16명이나 더 녹을 수 있어. 그래서 20도에서 용해도가 36이야. 이거는 물 100g에 36g이 녹을 수 있다. 그 능력이거든. 그 뜻이란 말이야. 36이나. 그러니까 20은 그대로 다 녹아 있어. 그러니까 얘는 석출 안 돼. 석출 안 돼. 결정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 80도를 20도로 냉각시키면 누가? 붕산 15g이 석출된다. 자, 보세요. 자, 여기 140g에 아까 섞은 물들이 있었다 그랬지? 80도. 근데 이거를 20도로 딱 낮췄어, 온도를. 그랬더니 윗바닥에 뭐가 허옇게 생겼다 이거야. 그죠? 이게 뭐야? 바로 이게 올 붕산인 거야. 몽땅. 붕산 몇 그램? 15g이 석출돼갖고 밑바닥에 나온 거죠. 자, 어떻게 된 거야? 결정이 만들어져갖고 물질이 붕산이 분리가 된 거죠. 섞여 있었지. 붕산하고 소금이 섞여 있었던 그게 붕산이 소금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있죠. 자, 이게 바로 분별 결정이 됩니다. 뭘 이용한 거야? 그렇죠.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했다. 그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죠? 자, 하나만 딱 더 보자, 그럼. 시간이 좀 갔지만 그래도 하나 더 봅시다. 자, 비커에 염화나트륨 소금이야. 소금 19g, 설탕 19g, 달짝지근한 설탕, 질산칼륨 50g, 질산칼륨은 내가 뭐 안 먹어봐갖고 맛이 어떤지 모르겠다, 이거. 여러분, 질산칼륨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봐요. 어떤 맛이 나오는지. 이 혼합물에, 자, 그럼 10, 10, 50, 70g인데 8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충분히 타서 혼합물을 완전히 녹였어. 몇 그램 탔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제 완전히 녹인 거야. 자, 그러면, 자, 이 속에는 어쨌든 자, 있는데 이 속에 염화나트륨 소금이 10이 들어있고요. 설탕이 10이 들어있고, 질산칼륨이 50g이 들어있고, 나머지 또 물이 또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눈에 안 보인다. 완전히 다 녹았기 때문에. 자, 이 혼합물이 된 비커를 냉각시키면, 자, 냉각시킨 건 용해도를 낮추는 거야. 용해도를 다운시키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결정이 석출되기 시작한다. 즉, 밑바닥에 허옇게 덩어리가 깔아앉기 시작한다 이거야. 이 결정이 충분히 100% 석출된 후에 거름장치로 결정을 석출한다. 사실 이게 잘못된 말이야. 이거 저기 밑에 그 책 보니까 남아있는 물질이 뭐냐 해갖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거 100%라고 말을 일부러 써준 건데 실제 100% 석출될 수는 없어요. 용액 속에 조금은 남아있어.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설탕은 용해도 끝내죠. 야, 이거 봐라. 여기가 이 사실은 0도거든, 0도. 0도인데, 와, 그냥 엄청나게 설탕은 물에 잘 녹아. 그 다음 소금. 이 정도고요. 질산칼륨은 처음엔 빌볼이 없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면 이제 뜨거운 물에는 많이 녹아요. 자, 이런 상태야. 80도야, 지금. 그제? 근데, 얘가 지금 13이니까 10이 한 이 정도쯤 되겠죠. 19g이 한 이 정도쯤 되는 거야. 그 질산칼륨은 50이 한 이 정도쯤 될 거고,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질산칼륨 충분히 다 녹아있고, 얘도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즉 소금도 다 녹아있다, 지금. 자. 그러면 온도를 쫙 떨어뜨렸어.
온도를 쫙 떨어뜨려갖고 이제 뭐 거의 0도 가까이 됐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럼 얘는 13이야, 13. 자, 무슨 일이 생기냐, 이게? 아까 이 속에 50 들어있었다, 50. 질산. 근데 얘는 지금 13밖에 안 돼, 정원이. 13명만 녹을 수 있어. 그럼 50에서 13을 빼봐. 얼마야? 이게 37이지? 질산칼륨 37은 밖으로 나와야 돼. 그래갖고 여기 찌끄려 질산칼륨이 나와 있어, 이렇게. 어? 이게 아까 80도짜리 물인데 이걸 뭐 거의 0도 가까이 우리가 낮췄다고 생각해보자. 질산칼륨 37g이 지금 나온 거야, 그냥. 왜냐면 여기 보면 정원이 13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염화나트륨은요, 아직 정원이 한 30 이상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소금은 여전히 다 녹아있고, 설탕은 거의 200 가깝잖아. 그러니까 얘도 여전히 다 녹아있어.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그려보면, 자, 염화나트륨, 즉 소금이죠? 10g. 올, 전부 다 녹아있음. 왜냐면 얘는 정원이 약 30 넘는다고 생각하자. 0도에서도. 요 테이블 보면 나오잖아, 그지? 어쨌든 10보단 크잖아. 그 다음에 설탕은 거의 200 가까우니까 설탕 10g, 올, 녹아있음. 눈에 안 보여, 녹아있으면. 자, 근데 질산칼륨 50g이 여기서 13g만 녹음. 이것만 녹을 수 있다. 왜? 용해도가 13이라고 그랬으니까. 0도에서는 13. 그지? 0도 가까이라고 하고 하자. 그러면 나머지 37g은 어떻게 돼? 이거는 결정 나오죠? 이게 석출. 덩어리져 갖고, 덩어리져서 밑바닥에 깔아앉았다. 그 얘기야. 결정, 석출, 덩어리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그렇죠. 분별, 결정 그러는데 결국 이거는 뭐다? 용해도 차이 때문이죠. 자, 이 세 놈이 용해도가 다 다르죠. 그죠? 용해도 차이 때문에. 그 용해도 차이가 크니까 있죠.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자. 그럼 거름종이에 걸러진 고체 물질은 질산칼륨이다. 지금 요거를 우리가 거름종이에다 걸르잖아. 자, 이걸 거름종이에다 걸리게 되면 거름종이가 있으면 여기 허옇게 덩어리가 걸렸겠지, 그지? 요거 이름은 바로 뭐다? 질산칼륨이고, 그 다음에 용액 상태로 밑으로 빠져나왔어요, 그지? 빠진 거, 이 속에는 뭐야? 소금도 있고 설탕도 있죠? 설탕. 그리고 사실 이 속에는 정확히 질산칼륨도 있는 거야. 근데 그 문제 물어본 거는 용액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물질이 뭐냐? 염화나트륨과 설탕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 질산칼륨도 있어야 돼. 질산칼륨도 여기 있거든? 덩어리도 있지만 여기 녹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아까 내가 여기에서 이제 100% 석출됐다. 여기 있는 게 100% 이제 다 나간 거로 해가지고 지금 해야 돼. 근데 사실은 이거 엉터리죠. 그죠? 책에는 그 답이 내가 어떤 책을 만들고 보면 그 염화나트륨과 설탕이 용액에 있고, 거름종이에는 고체 물질은 질산칼륨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용액 속에는 염화나트륨, 설탕, 질산칼륨도 들어있어요. 질산칼륨이 100% 다 석출된 게 아니거든. 여기 있잖아. 13g 아직도 녹아있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 염화나트륨, 설탕 이거 답을 하려면 얘가 100% 석출, 100% 다 나갔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말이 없으면 사실 질산칼륨도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이걸 마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반복해서 다시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고 있지. 그러고 자꾸 생각을 하면서 또 생각하고 또 듣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빨리 깨우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